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병익입니다. 창원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곳 의창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그만큼 창원에서 의창이 차지하는 몫은 참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원 의창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누가 적합한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합의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초 말씀을 안 드렸구나. 그러니까 자기소개 15초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일 잘하는 1조 예산 확보의 슈퍼우먼 김영선입니다. 4개 특례시 중에 창원시가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예산 필요합니다. 사설의 경력과 당대표를 지닌 저 김영선이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죽어가는 창원을 되살리겠습니다. 후보님 앞에 15초. 네. 15초만. 예. 네, 그 뒤에 거 아마 그 1분짜리 자기 인사 하실 때 그거 하신 것 같아요. 15초 맨 처음에.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정치. 이게 잠깐만 인사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네. 살짝. 네, 좋은 사람, 좋은 정치. 의창 사람 김지수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일해왔습니다. 국회의원 자녀 임기 2년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일할 사람 저 김지수입니다. 15초. 네, 이렇게 15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의창구의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연습인가요? 예. 연습이에요? 네, 한번 맨 처음에 15초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예, 맨 처음 인사. 자,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 자기소개 15초. 네. 저기 15초 안 나타나는. 이거는 시간은 안 하고 그냥 짧게 그냥 인사만 하라는 거지. 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안 나타나는 예, 거예요? 예. 네, 네. 네, 그러시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일 잘하는 슈퍼우먼 김영선입니다. 4개 특례시 중에 가장 낙후된 창원시,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으로 확실히 되살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뭐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발언 출마의 변 1분씩 준비되셨고요. 예,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진행을 맡은 곽병익입니다. 창원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의창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지역인데요. 창원 의창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누가 적합한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서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6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후보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해주실 텐데요. 15초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입니다. 김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 잘하는 일조 예산 확보의 슈퍼우먼 김영선입니다. 4개 특례시 중에 창원이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창원을 되살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 예산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정치, 의창 사람 김지수입니다.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일해왔습니다. 국회의원 잔여 임기 2년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일할 사람, 의창을 잘 아는 사람, 저 김지수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 방금 짧게 인사하셨고요. 먼저 후보의 출마의 변을 담은 시작 발언 들으시겠습니다. 후보들께 1분씩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내가 창원시 의창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창원의 시작이 바로 의창입니다. 의창구는 창원 특례시의 공간적으로 보면 가장 중심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 특례시 중에 의창구는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창, 파룡, 명곡, 복림의 구도심, 그리고 동읍대산 북면의 농촌도심,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중동과 그리고 북면의 신도심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을 모아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지역에서 경남도와 창원시와 함께 의창의 미래 비전을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미래 발전을 이끌 디딤돌을 만들 저 김지수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의창구민 여러분. 저는 저희 17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의창구 북면 무동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50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외지에 나가서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4선 국회의원의 힘, 당대표를 지낸 경륜을 가지고 제조도시, 제1의 제조도시, 세계적인 제조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창원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소형 원자로 사업, 그리고 스마트 공단을 가지고 떠나가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그런 창원 의창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도시와 교육이 부족한 우리 의창구를 제2의 강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자, 인사 말씀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 질문인데요. 후보자들에게 제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듣고 서로 검증하는 정책 토론이 다음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키워드 발표 순서는 후보들의 창원 의창구에 대한 애정,
그리고 비전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질 검증을 포함한 자유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상호 토론으로 이어지는데요.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상호 토론은 한 후보가 질문을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 방식, 그리고 두 후보가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발언 총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후보들은 앞에 놓인 시계 다 잘 보이시지요? 남은 발언 시간 잘 체크하면서 토론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허위 사실을 얘기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은 삼가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창원 의창구에 대형 유통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그리고 인프라 상승 효과는 당연히 기대가 되는데 주변의 교통 대란,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죠.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또 대형 유통점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선 후보가 제시하는 해결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의 시간입니다. 네. 스타필드 개장에 관해서 주민의 72%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의창구민 전체가 스타필드에 준하는 어떤 소비생활, 주거 환경을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형 마트점이 들어올 때 제일 문제점은 그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약과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남의 스타필드나 다른 지역의 스타필드와 같이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서 상품권 판매 조정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에 대한 퀴즈맘 카페라든지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 지원 또 마케팅 지원에 협조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가 들어올 때에는 교통망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출입구를 좀 다양화하고 또 7개 노선의 버스 노선을 10개 이상 노선으로 늘리고 또 도로망도 확충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지수 후보의 해법을 들어보시죠. 역시 1분입니다. 예, 대형 쇼핑몰 입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문제 그리고 주변 상권에 대한 중소상인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보다 먼저 스타필드가 입점하고 있는 하남이나 고양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아까 우리 김영선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생협약을 잘 맺고 그리고 그 실천되고 있습니다. 고양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에 스타필드가 개점을 했지만 이후에 주민들의 오랜 동안 그 주말과 공휴일에 교통난을 호소했고요. 이어서 2019년에 스타필드와 고양시는 상생협약을 맺어서 1,000면의 지하주차장과 기타 테마공원, 도서관 건립, 거기에 더해서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보증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도 창원시가 잘 협조하고 있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상생협약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두 후보가 각각의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후보의 답변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가급적 30초 이내로 제한해 주시고요. 상대 답변도 최소한 1분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영선 후보께서 3분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토론 시작하시죠. 네.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좋은데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그 유니시티 환경에 교통난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욱더 유니시티가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문제는 간신히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 중학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창원 사화공원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유치하면서 교통 문제가 더 강화되고 또 교육 문제가 전혀 대책이 없는데 이런 대책 없는 사화공원 개발을 가지고 지금 유니시티와 그 사화공원의 아파트와 연결돼서 대란이 일어날 텐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김지수 후보 답변하시죠. 예, 쇼핑몰에 대한 이미 허가가 났고요. 그리고 착공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창원시와 그리고 스타필드 측에서 많은 상생 협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선 후보가 속해져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용하는 성향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원시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거나 코너에 몰아넣으면서 오히려 창원시의 신세계에 대한 협상력을 좀 낮추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창원시가 스타필드와 논의해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의 단결된 목소리와 그리고 창원시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허성모 창원시정에서 스타필드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에 대해서 깊은 좀 신뢰를 보여주시고요. 이 신뢰를 통해서 스타필드와 창원시 간에 좋은 상생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교통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해서 지금 중학교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중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감과 창원시장께서 협약을 맺어서 학교를 만드는 것을 결의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요. 예, 진행해 주시죠. 그 허성무 시장이 스타필드를 착공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가해서 시간을 끌다가 요즘에 선거철이 되어서 MOU를 맺었는데 앞으로 또 4년을 또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교통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 그 옆에 있는 사화공원에도 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공원 조성 비용을 원래보다 1,000억이나 깎아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 건데 그 이익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거기 앞에 그 성당의 일조권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겠습니까? 네, 김영선 후보의 주도권 토론 3분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김지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3분입니다. 사화공원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화공원 이야기를 하자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졌던 허성모 시정 이전에 박한수 시장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께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사공원은 이미 사공원에 특히 아까 아파트 얘기하셨는데요. 아파트는 이미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이미 인허가가 다 끝난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허성모 시장님께서는 이미 앞에 정부에서 이미 허가가 난 사업체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잘 해결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타필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허가도 나갔고요. 그리고 착공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남은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 대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원시와 스타필드 간의 상생 협약이 중요하고요. 이 상생 협약의 내용에는 교통 대란에 대한 문제도 들어가야 되고요. 더해서 주변 상권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장기적인 피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동 안에, 그 유니시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루머성, 예를 들면 정치적 공격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좀 잘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진행해 주시죠. 아직 1분 20초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스타필드와 관련해서 그러면 김영선 후보께서는 스타필드, 유니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안 해결에 대해서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하셨나요? 이제 제가 그동안 허성무 시장이 이 스타필드의 착공에 관해서 많은 제약을 가했지만은 상생 협약을 할 수 있는 4년의 기간이 있는데도 전혀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도 스타필드가 지금 교통 문제라든지 또 도로 조성 문제라든지 또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전혀 듣고 있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고요. 특히 스타필드가 들어오기 전에 유니시티 주민들이 생각하는 교육 문제,
정말 그 교육의 질의 저하 문제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는 간신히 그것도 과밀학급이 되어 있고요. 중학교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형 유통점 입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의 열기를 상호 정책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중요한 공약 발표를 듣고 공약의 방향 그리고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김영선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지금 창원시의 문제는 마산, 진해, 창원이 통합이 되었는데 그것이 100만 도시에 맞는 질과 품격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남표 시장 후보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도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에 있어서 트램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창원중앙역에서 마산역까지 1단계, 창원역에서 진해역까지 2단계, 월령광장에서 진해구청까지 3단계, 4단계는 창원역에서 강계무동까지 트램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가는 창원의 제조사업의 구조화를 통해서 첨단 산업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항공 모빌리티 산업, 소형 원자료 산업, 스마트 산단 등 첨단 산업으로 고급 일자리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요. 우수한 교육을 공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지수 후보의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의창에는 구도심이 있습니다. 의창 파룡 명곡 복림 지역의 단독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예, 더해서 동읍대산 북면의 농촌 중심 활성화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하고 조속히 완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면과 중동의 신도시에 있는 교통 그리고 학교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안을 먼저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말씀드리고요. 미래 비전을 위한 공약 제시로는 창원대 의대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와 창원에 고속철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선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창원 특례시의 가장 공간적 중심은 바로 의창구입니다. 이 의창구를 관통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수도 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의 조속한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더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의 공약 잘 들었고요. 이제 상호 토론으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호 정책 토론은 발언 총량제가 적용이 됩니다. 후보들께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합산이 됩니다. 한 후보가 너무 일방적으로 발언을 길게 하게 되면 나중에 발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계 보시면서 시간 배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지수 후보의 발언으로 상호 정책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김영선 후보님의 공약 중에 제가 가장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수도권 공공기관을 창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김영선 후보님께서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도자료도 내시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심지어 입법까지 하셨던 여러 가지 쟁점을 보면 수도권을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게까지 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은 영원한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이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 데모 뽑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을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정책을 옹호하셨고 더해서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모든 고급 인력을 다시 집적해서 수도권 전체 기능을 고도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정치인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다고 해도 이렇게 180도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선 후보의 이 수도권 공공기관 창원 이전 정책에 대해서 이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원투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균형 발전입니다. 그러나 그 균형 발전이 교육의 하향 평준화, 그래서 경남과 창원에 참 나날이 낙후화되는 그런 교육과 같은 그런 균형 발전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나라가 발전이 되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비판만 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생각하는 균형 발전은 경기도도 도시 반 농촌 반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원들과 저가 굉장히 치열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경쟁을 하는 끝에 할리우드라든지 킨텍스라든지 또 테크나파크라든지 컨텐츠 진흥원이라든지 많은 특수화된 첨단 산업을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로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고 경기도는 커가는데 오히려 서울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했던 그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발전, 저 김영선이 하기 위해서 고향, 경남, 이 거창, 의창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체 경남 그리고 창원, 제2의 강남 의창을 만드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건 단순한 균형 발전이 아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알다시피 광역단체별로 특수화, 전문화, 세계 시장 속에서 어떤가는 경쟁력을 갖는 그런 균형 발전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 경남에 투자청도 만들고 싶고요. 또 해양청도 만들고 싶고요. 또 벤처단지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추동력을 이 의창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의창은 의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원의 문제이고 경남의 중심축의 문제입니다. 그런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저 김영선이 열심히 실천적으로 해내겠습니다. 네. 지금 열띤 토론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상당히 있고 공약도 각각 여러 가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좀 더 토론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선 후보께서 질의해 주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단독주택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들이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문제들이 지금 한 4년 동안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이 떠나가고 있고 또 많은 기업인들이 근로자들을 구해서 걱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그 김경수 도지사, 허성무 시장님 또 도의장을 지내신 김지수 후보님께서는 도대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우리 김영선 후보님 먼저 앞에 그 지방기업, 그러니까 지난 본인 국회의원으로 일하시던 그 시점에 오로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같이 편 결과로 국토의 절반인 비수도권 지역, 경남 포함 비수도권 지역이 굉장히 피폐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란 말씀 먼저 올리고요. 경남은 오랜 동안 김영선 후보님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았던 지역입니다. 경남은 제조업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광역도에 비해서는 과거에 경제력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 경제력이 좋았던 그 시절에 미래를 준비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내려는 노력을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경남이 지금 많이 피폐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2018년에 처음으로 경남 정권, 경남의 지방 권력을 저희가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많은 일을 했죠. 서부 주민의 50년 수건 사업이었던 남부내륙 고속철도 김경수 도정에서 했고요. 그리고 경남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창원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산 신항으로 불리던 신항 문제, 제2신항이 건설되면서 김경수 도정, 허성무 시정이 아니었으면 그것도 역시 부산 제2신항이 될 뻔한 것을 저희가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진해 신항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거대 경남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어렵게 지방정부, 저희 지방권력, 민주당 지방권력을 다시 재수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놓인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년 동안 김경수 도정과 허성무 시정에서 한 일은 지난 50년 동안 국민의힘
전신인 정부에서 했던 일보다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 남북 내륙철도도요. 그게 계획은 있었는데 그 허성무 시장이나 김경수 도지사나 또 여기에 있는 많은 김지수 후보님이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남 도지사 도전하면서 경남의 가장 취약점이 수도권에서 먼 거다. 이미 수도권을 올라갈 사람은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수 있게 남부 내륙철도 신속히 고속철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R&D 산업과 첨단 산업으로 경기도를 재축적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잘 됐기 때문에 능력 있게 일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겁니까? 유니시티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단독주택 문제나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유니시티에는 스타빌트를 규제한 것처럼 억압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진해신앙도 진해신앙 말만 하지만요. 제가 찾아가서 들여다보니까 부산신앙이에요. 공식 명칭에 진해신앙이라는 게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 이제 반성하고 깊이 있게 정말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방법을 하나라도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만 상생한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상생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교육열이 그 높던 경남과 창원이 교육의 질이 얼마나 저하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생각이 없습니까? 분명 의창구 지역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창구에 지금 신도시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현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면이 개발될 때 아파트만 덜러덩 짓지 말고 생활 SOC, 지금 우리 김영선 후보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학교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가 같이 선행적으로 아니면 동시에 진행이 됐으면 지금 훨씬 더 그런 갈등이 적었겠죠. 그런 것들이 과거 정부에서 선행되지 않았던 것을 허성무 시정에서 어떻게 보면 북면고등학교 신설에 창원시에서 약 130억을 투입을 하는 건데요. 경남에 960개 학교가 있고 3분의 1이 창원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개수의 수백 개의 학교가 창원에 있는데 북면에 있는 단일 학교에 130억을 투입해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결단을 한 창원 허성무 시장에게 저희가 칭찬을 못할 망정 지금까지 북면의 학교문 해결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으시면 제가 참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와 관련해서 교통도 마찬가지인데요. 북문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은 도로망이 요즘 최근에 지계남산 고속도로가 생겼는데요. 그것도 무료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불찰로 유료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1,400원 이상의 시간이 초과되었네요. 네, 김명순 후보 5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과밀학교, 미니학교를 갖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저는 정규 학교로 제대로 교육받게끔 하겠고요. 각 학교마다 우수 공공기관을 연결을 해서 단기간 내에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진로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변 지역에 내전 문화 영역을 만들고요. 동대북, 동명, 대산면 그리고 북면, 동업, 대산면, 북면에 꽃길과 가로수길을 만들어서 동대북을 창원의 정원, 경남의 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두 분 후보의 공약 그리고 또 검증도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두 후보들 재치와 순발력 그리고 의창구에 대한 애정을 엿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키워드 발표 시간인데요.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그 첫 마음을 한번 돌아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란 네모다라는 문장을 드립니다.
후보께서 네모를 채우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저에게 의창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의사입니다. 창원과 의창구가 악성 빈혈에 걸려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많은 원자력 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아서 중소기업이 떠나가고 청년이 떠나가고 지역 상권이 아주 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환경이 아주 악화되고 있고요. 또 많은 그 구도심과 학교 문제가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비난만 하고 미사여구만 하는 그런 정치를 떠나서 일하려고 하는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김영선 뽑아주시면 소상공인들이 잘못된 방역으로 고통받은 것 손실보상하고요. 또 의창구 창원을 새로 구조화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주거 환경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김지수 후보께 역시 똑같은 키워드 발표 드리겠습니다. 예, 저에게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국회의원이란 도구입니다. 도구. 예. 의창구는 구도심과 그리고 신도심 그리고 농촌 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안 문제도 많은데요.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안하기 위한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도구인 것이고요. 더해서 말씀드린 대로 창원의 중심인 의창구가 변방인 거죠. 그래서 이 의창구의 미래 비전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곧 도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해서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정치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지역 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창구 국회의원이란 도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 후보께서 국회의원 어떤 자리로 생각하시는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통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창구 명서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택과 노후화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 지역의 과밀화 등에 따라서 창원 서부권 지역의 양극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주택 단지의 경우 다양한 도시관리 계획을 반영하지 못해서 정주 환경이 퇴보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고, 나아가서 동읍, 북면, 대산면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도심 지역과 비교해서 인프라 측면에서 갈수록 간극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원 서부권 지역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이에 따라서 특정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그에 따른 갈등 심화도 역시 당연하고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그리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김지수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입니다. 의창구의 인구 분포를 좀 살펴보면요. 50대 이상이 50%이고요. 60대 이상이 28%입니다. 이미 의창구는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원의 시작이고 창원의 원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가 떠나는 이 의창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창구의 구도심 지역인 의창파룡 그리고 명곡 복림의 단독주택 규제가 과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단독주택 규제를 지금 푸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더해서 파룡동을 중심으로 한 오래된 아파트를 조속히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해서 동읍대산 북면은 도심하고 가까운 정말 살기 좋은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도시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선 교통과 학교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자, 이번에는 김영선 후보에게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김지수 후보님은 답변이 문제 제기랑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오냐, 갈 방향이 뭐냐를 정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물론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땜 방식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마산, 진해, 창원이 합쳐졌는데 빅시티로서의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가 같은 창원, 홍콩과 같은 창원을 지향하기 위해서 큰 새로운 창원의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속에서 첨단 산업 영역은 구역은 좀 더 구역으로 하고요. 단독주택 지역은 업무 지역이라든지 종 변경이나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라하우스라든지 그런 지역별 조정 속에서 그린벨트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을 정한 대책 속에서 서부권 양극화를 네, 하향이 시간이 다 아니라 됐네요. 상향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이 두 분 답변 내용 가지고 이제 주도권 토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에게 3분씩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잘해 주셨어요.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시간은 가능하면 30초 단위로 해주시고 상대 답변도 1분 이상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지수 후보께서 3분의 첫 주도권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지금 김영선 후보님께서 빅피처 도시계획 말씀하셨는데요.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정치가가 오랜 동안 의창구의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시장으로 활약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하셨던 그 빅피처 도시계획 덕분에 창원의 의창구 구도심이 지금까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이 단독주택 규제와 관련돼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고요. 단독주택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명확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창원시에 건의를 했고요. 이제 드디어 창원시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장님께서 단독주택 규제를 풀겠다 말씀하시니 최근에 나온 모든 후보들께서 다 그것을 공약으로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그 빅피처 도시계획이 창원시 의창구를 얼마나 낙후시켰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 반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저희가 국비 확보했습니다. 동업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대산과 북면에도 연결시킬 계획에 있고요. 더해서 북면고등학교 신설 민주당 정부에서 해냈습니다. 허성무와 박종훈이 각각 100억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이 북면 신설 고등학교입니다. 도시를 만들면서 아무런 생활 SOC를 만들지 않은 국민의힘 앞에 정부에서 저지해 놓은 거 저희가 설거지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김지수 후보님께서 북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북면 고등학교잖아요. 딴 거가 해결된 게 없는 것 같고요. 4년 동안 열심히 건의해갖고 이제 정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4년 동안에 결국 스터디나 학습을 했으니까 이제 실행하면서도 4년 동안 또 실행에 대해서 스터디나 학습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궁금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시장일 때는 SM이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K-팝이라든지 토스비라든지 스타필드 시도했죠. 근데 허성무 시장님과 김지수 도의원 의장님께서는 여기에 못질하는 거 외에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왜 이거 중단했습니까? 해명해 보시죠. 지금 말씀하신 SM타운, 그다음에 로봇랜드, 해양신도시 지금 다 문제죠. 예, 이거 저질에 누가 했습니까? 전 다만 이것이 의창구와 당장 밀접한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창구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SM 문제, 그리고 유니시티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북면 신도시의 생활 SOC 문제, 이거 지금 다 해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김지수 후보가 주도하는 주도권 토론 일단 3분의 시간이 지났고요. 이번에는 김영선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에 3분이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창원 시민 여러분, 의창 구민 여러분, 제가 수도권에서 그 GTX 시작을 했습니다. 예타 50억 했는데요. 아마 제가 계속 국회의원 했으면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말만 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책만 거듭하다가 이제 겨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창 구민 여러분, 창원 시민 여러분, SM타워 활성화해서 창원의 문화 활성화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로봇랜드를 가지고 어린이에게 로봇 세계로 이끌고 또 로봇에 대한 포부와 희망을 갖는 거 잘못됐습니까?
토스물 관광 자원화하는 거 잘못됐습니까? 스타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여건까지 스타필드 수준으로 하는 그런 창원 의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못질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김지수 후보님은 이거에 보검될 만한 것들은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필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스타필드를 신세계에 평당 700만 원, 인근 지역의 상가는 평당 3천만 원 이상의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스타필드를 평당 700만 원에 분양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저희가 그 특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필드를 분양하면서 특혜성 분양을 하면서 다른 어떤 교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소상인들의 예를 들면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앞에 온 정부가 누굽니까? 그나마 허성무 시정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스타필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가겠느냐라는 이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수사로 실제로 주민들과 창원시의 많은 대화나 의견 조율에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우리 허성무 시장님은 중간에서 이 주민들과 스타필드와의 대화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계남산 고속도로도 이야기를 하다가 못했는데요. 지금 북로에서 나오는 지계남산 고속도로도 14년이 걸려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14년 걸려서 만들어질 도로가 아니었는데 민자도로를 유치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앞에 정부에서 그런 논리로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했지만 결론적으로 14년 걸렸습니다. 지금 북면의 시민들은 어쩌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400원의 통행료를 내고 1,1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나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자, 이렇게 공통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자, 이제 사원 토론,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가 아주 넓어집니다. 지역 현안, 정책, 그리고 도덕성 검증까지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상호 토론은 역시 발언 총량제가 적용이 되는데 후보당 8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질문, 답변, 후보가 말하는 시간이 모두 계산이 되고요. 상대 후보의 발언 중에 겹치게 발언을 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끼어든다고 얘기하죠. 이런 데도 자신의 발언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발언 시간 넘기면 제가 경고 그리고 또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인신공격, 비방 역시 사회자가 제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선 후보께서 시작하시죠.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정치 논리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남과 창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 원자력 산업, 두산중공업 등 이 산업들을 파탄에 이를 지경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기가 취소돼서 피해가 7조 2천억, 결국은 대부분 우리 경남의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이 만여 명 생겼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로 규정하는 안을 확정을 했는데 이런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경남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실업자를 만들고 청년을 떠나가게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5년 내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인데요. 우선 경남의 두산중공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기인하기보다는 2010년부터 있었던 두산건설, 두산중공업의 계열사죠. 두산건설의 어려움으로 가중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 탈원전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하고요. 에너지 전환 정책인데요.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두산중공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협력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 이제 재생에너지, 자연에너지 좋은데요. 저도 이제 이 원자력을 줄일 수 있는 연구를 10년 전에 했는데 지금 그 원자력 한 기를 없애면은 태양광이나 이런 거를 거의 50기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비용도 태양광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원자력을 없애면 전기값이 거의 50배나 올라요. 근데 이런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한전도 아주 지금 빈혈 상태에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산건설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이나 원자력 문제가 축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건설사 부채나 경영 악화는 얼마 안 됩니다. 이 원자력 시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0조에 가깝고 지금 당장 6개 취소된 것만 하더라도 7조에 가까운 손해를 경남에 입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지금 썰렁합니다. 상가가 다. 이거 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김지수 의장님 정책에서 무분별하게 대책 없는 하향평준화하는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의창구의 발전 전략 그리고 현안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토론의 자리에 우리 김현선 후보님께서 과도하게 본인이 아는 몇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란 말씀드리고요. 전 좀 좁혀서 의창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에 지금 여러 가지 구도심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김현선 후보님 지금 오신 지가 좀 꽤 되셨죠? 그래도 몇 달 되셨잖아요. 그렇죠? 좀 되셨잖아요. 우리 지수님 몇 그쵸? 년 된 거랑 비슷합니다. 예. 6년이. 그동안 지역에 얼마나 많은 동네를 좀 다니시고 지역 주민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님이 아직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경남 창원 의창에 존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아직도 상가와 오피스텔이 있으시던데 그럼 노후 대책은 어디서 하실 건지 앞서 많은 정치인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여기에서 볼일 보시고 볼일 끝나시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는 게 아닌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역 주민들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한 거가요.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구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어떤 데는 의창구 되게끔 하는 거고요. 또 국가적인 혜택이나 정책이 의창구에 실현되게끔 하는 겁니다. 좁혀서 하는 거는 시의원으로 돌아가셔야 되죠. 그리고 제가 수도권에서 경험과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남 의창에 와서는 봉사활동만 많이 했고요. 또 제가 물어볼 얘기 중에 하나인데 독거노인들 문제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 문제라든지 지금 제가 후보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경남에서 태어나고 또 경남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 건데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의창구와 창원에 경남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후보님은 보니까 출생지나 성장지가 불분명한 정체불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것도 시티7에 산다는데 계속 의창 주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이 의창구를 살리고 창원을 살리고 이 창원을 제조업으로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제가 임차권 이게 월세 내는 얘기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까? 월세 얼마 내는지도 얘기해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제 시간이 있으니까 사화공원이 경남의 첫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데요. 조수미 예술인 학교 해준다고 그러다가 하지 않았죠. 공원 조성 비용 1,370억인데 1,000억이 날라갔어요. 이거 이제 아파트 산업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장동 사건이 뭐냐 하면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계획을 바꿔갖고 민간업자의 이익을 넓혔거든요. 거의 몇 천억
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권 후보가 됐습니다. 전국적인 혜택 누가 받습니까? 그런데 이 사화공은 똑같습니다. 공공 부분으로 수용을 했는데 중간에 바뀌어갖고 1,000억이 날라갔어요. 1,000억이 날라갔다는 건 뭐냐 하면 주민에 대한 창원시의 보물이 될 수 있는 공원이 날라간 거예요. 오로지 아파트업자의 이익이 보장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혜택 누가 보겠습니까? 이번에 이 허성무 시장 또 당선되는 그 배경에 그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지수 후보님은 도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을 잘 안다는 사람으로서 의창 사람으로서 의창 사람이 의창을 위해서 뭘 했냐고요. 의창에 살기만 하고 뭐 살던 사람은 모두 그러면 의장님처럼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공공의 부지를 개발해서 민간업자가 1,000억대의 개발 이익을 가져간 대표적인 사례가 유니시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것은 이미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전 더 이상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사화공과 관련해서 조수미 예술학교 얘기하셨는데요. 이 조수미 예술학교를 전제로 해서 대저토건이 사화공원의 시행자로 낙점이 된 거죠. 요거 낙점에 인허가에 관여했던 것도 안상수 시장이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분쟁은 있었습니다. 조수미 예술학교가 생기냐 안 생기냐의 분쟁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수미 예술학교는 사립학교죠. 그러면 그 조수미 씨가 출자 출연을 해서 이것을 출자 출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청에 사립학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조수미 측에서는 조수미 예술학교를 경남에 창원에 설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대안을 논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화공과 관련해서 많은 공공시설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공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일종의 주민들과의 약속이죠. 그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 공공시설을 주민과 약속한 대로 조속히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은 창원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2022년 7월에 시작되는 새로운 창원시정에서 반드시 요것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창구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의창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주 여건이 개선돼도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영선 후보님 과거에 저랑 완전히 반대되는 법안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유니시티 개발에 관해서는 1,000억 이상의 돈이 보존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계속 규제를 가하고 제한을 강화하고 또 시기를 늘려갖고 4년 동안 공공 논의만 했 거고요. 지금 공공시설 줄였다. 그러면 새로 정권 창원시가 되면은 하겠다 그러면 이 1,000억, 그러니까 이제 줄인 1,000억을 그러면 창원시가 내놓겠다는 겁니까? 민간인한테 다시 내놓기. 아니 민간한테 깎아준 걸 다시 갖고 온다. 이거 선거 지나면 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안상수 시장이 이게 민간 땅이기 때문에 공원 해제가 돼서 진행된 거는 맞습니다만 1,000억을 온데간데 없이 만든 거는 허성무 시장과 우리 김지수 후보님이 활동하시는 그런 정치 흐름들 아니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안 지고 깎아놨는데 뽑아주면은 다시 살리겠다는 건지 뭘 잘해보겠다는 건지 아는 거고 조수미 예술학교는 취지가 뭡니까? 결국에는 조수미 씨의 그 능력과 국제 명망을 통해서 우린 어린 아이들에게 예술을 가르치고 세계로 나아갈 길을 만들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조수미 씨가 사립학교고 또 이런 걸 몰라갖고 진행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없어졌으면 그 1,000억을 보존해서 청소년들에게 예술 교육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문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는 청소년 교육 예를 들면 코딩이라든지 로봇 산업을 교육한다든지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 1,000억을 갖다가 민간에게 깎아주고는 그러면 국민
창원시 시민의 그 돈으로 이걸 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아까 대답을 했는데 대답에 대해서 잘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향 평준화, 하향 균형 발전이 아니고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를 봐갖고 제가 얘기한 거는 경기도도 반농 반도였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과 R&D 산업으로 경기도다운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성과와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경남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에 태평양을 끼고 있고 산악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낙후되었느냐, 왜 실천을 안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한 4년간 말만 하시면서 말로 사람들을 미사여구로 사람들을 괴롭힌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 앞에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거지 하느라고 바쁜 허성무 시장님의 얘기를 들으시면 상당히 속상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저는 저의 공약 그리고 김현선 후보의 공약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고 김현선 후보님도 그렇고 수도권의 기업을 지방으로 의창구로 창원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요. 지금 김현선 후보님께서 과거에 발의한 법률 좀 살펴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거 핵심은 뭐냐면요. 수도권 총량제를 폐지하는 것이 기본인 거죠. 즉 수도권의 규제를 더욱더 풀어서 수도권을 팽창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거든요. 더해서 지금 현재 어쨌든 지방 수도권에는 사람과 그리고 돈이 몰려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절대 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즉 수도권 중소기업을 지방으로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 세제 혜택도 반대하셨던 분이 바로 김현선 후보이십니다. 저는 김현선 후보님께서 과거에 정치 활동을 하는 기간 내내 수도권 확장 정책, 즉 경남의 이해와 가장 상반되는 지점에 계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이 진정성 있게 설득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후보님께서는 과거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때는 내가 우리 지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남에서 정치를 했고요. 그리고 경남에 특히 창원에 의창에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잔여임기 2년입니다. 국회의원 잔여임기 2년 동안 현안 파악에 인원을 다 쓸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현안을 알고 있고 그 현안을 빠르게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쓸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유권자분께서 아마 오늘 토론을 보시면 더 명확해지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시간은 종료됐고요. 김유수 후보 아직 시간이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대로 종료할까요? 아니 더 말씀드리면 의창구 오늘 국회의원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대 후보님께서 굉장히 토론을 번지게 하고 그리고 토론을 번지게 함으로써 마치 이 토론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로 좀 가져가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면 보다 지역과 밀접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복무한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김현선 후보님께서도 과거에 내가 경기도 고양시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열띤 시간 여러분 충분히 두 분 후보의 역량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후보가 그동안 준비한 공약, 다짐 이 자리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끝으로 토론을 정리할 마무리 시간,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1분씩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지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더 이상 지방은 경력을 다한 관료나 정치력을 다한
수도권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인생 전체를 사용하신 분이 이제 다시 경남에 돌아와서 경남의 대표가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이 철새를 내쫓는 것이 이 텃새의 당당함입니다. 저는 당당한 의창을 만들기 위해서 의창 구민과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선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와 우리 의창구민, 창원 시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신공격성 발언을 많이 하는 건 민주당들의 기본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 주남 저수지에 철새가 많이 옵니다. 철새 그렇게 비난하면 철새가 섭섭해할 것 같고요. 김지수 후보님 현안을 잘 알고 있다고 계시는데 현안에 관한 문제점만 계속 반복을 하시지 대책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공론화 얘기 계속 말만 하겠다는 실천이 없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가 172석이라고 그것 갖고 국가 일을 하겠다는데요. 국가적인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민주당의 172석으로 검수완박했습니다. 검수완박은 피해자의 이익권을 박탈하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국가의 보호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원자력 산업 박탈로 경남 경제, 창원 경제 박살내고 있습니다. 또 기계연구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창원을 살리고 의창을 제2의 강남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해주신 두 분 후보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기간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토론회는 잠시 후 5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함양군수 후보자 토론회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고요. 오늘 토론회가 나란 일꾼 뽑는데 중요한 촉도가 됐기를 바랍니다. 창원시 의창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